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그 김영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죠.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편을 들면서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없애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영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안건을 발의해서 물의를 빚었었는데요. 맞아요. 이번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한길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절대 쫄지 마,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신이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 이렇게까지 적었습니다. 네네. 국가인권의 상임위원은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무료 변론을 하는 것은 사실 법 위반인데, 그렇죠, 위반이죠. 아무튼 무료 변론까지 하겠다면서 전한길 씨를 응원하고 나섰는데요. 네. 김 상임위원은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다. 한길쌤은 전한길 씨를 한길쌤이라고 하면서 죄가 되는 일은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갈 일이 없다 이렇게 네. 두둔을 했습니다. 네. 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아주 그건에 가까운 말을 했어요.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네요. 그렇습니다. 전 씨가 헌법재판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런 주장과 이런 과격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는 헌법재판소가 심지어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돼서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극익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네. 오히려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 주니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채 흔들고 있는 전체주의 좌파 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라고까지 치켜 세웠어요. 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문구를 새로 추가해서 그 내란죄 피의자의 방어권을 옹호하는 안건을 다시 제출한다고 합니다. 인권위 전원위에. 그렇습니다. 오는 10일 인권위 전원위에 다시 상정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국민 인권을 유린하는 내란 사태를 일으킨 우두머리를 두둔하고 헌법 기관을 없애야 한다는 말을 선취하는 인권위원이 있는 인권위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곳은 인권위가 아니라 탄핵 반대 집회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게요. 국가인권위원회나 권익위원회, 감사원 모두 본래의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 제주공항에서 이륙 직전이었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려서 1시간가량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네. 어젯밤 8시 20분인데요. 김포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승무원으로부터 비상구 위치 등을 안내받던 30대 남성 A씨가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려서 커브가 분리돼 떨어져서 나갔습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승무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요. 신고를 받은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A씨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는데요. A씨를 조사한 뒤에 대테러 용의점이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경찰이 훈방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가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 출발하면서 탑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어요. 승객의 단순 호기심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알려졌는데요. 비상구 옆은 레그룸이라고 해서 네. 다른 좌석보다 좀 공간이 넓죠. 그렇죠. 넓은 대신 이곳에 앉는 승객은 비상시에 승무원을 돕도록 이렇게 안내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제주항공 참사도 있었고요. 네. 해외에서 잇따라 비행기 사고 소식이 들려와서 항공기 관련 뉴스에 민감한 때이니만큼 서로 조심해야겠습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저 30대 남성 무슨 생각이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네. 이 자리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황금으로 된 삐삐 무선호 줄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고 외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네타냐후 총리가 그제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황금 무선 신호기 1대 그리고 일반 무선 호출기 1대를 건넸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작전이다는 말로 화답을 했습니다. 네네. 이 준비한 선물이 언뜻 떠올리시죠? 네네, 이스라엘, 떠오릅니다. 레바논,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무선 호출기 폭발 사건을 상징하는 그
그 호출기인데요. 맞아요. 지난해 9월 17일이죠. 레바논 각지에서 레즈볼라 대원들이 주요 통신 수단인 이 무선 호출기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고 이튿날에 이들이 사용할 무전기까지 폭발을 했는데 당시 40명이 숨지고 레바논 그 주재 이란 대사를 포함해서 3,400명이 넘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네. 이스라엘이 이 공격을 헤즈볼라에 큰 타격을 입히긴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정보부대 공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담내로 네탄야후 총리에게 두 정상이 백악관에서 찍은 사진에 위대한 지도자 비비에게라는 문구와 서명을 직접 써서 사진을 전달했는데 네. 비비는 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이기도 합니다.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미국이 가자 지구를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 미국 대사관을 옮기기도 했죠.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했는데 가자지구 장악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황금빛비와 가자지구 중동 지역의 암울한 기상도를 보이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